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정신과 의사 김대영입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그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인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의 피해나 상처로부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을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함께 돕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 좀 낯설었고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는지조차도 불분명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많아지셔서 환자분들께서도 그것을 좀 더 인식하시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정신 분석하시는 분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1944년도에 나왔던 영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내용에서 그 용어를 이렇게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그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서서히 그 부인의 자기 결정권이나 의사나 감정이나 존중 등을 차례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부인의 재산을 이렇게 가로채는 과정을 영화 속에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빈스톤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치료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뭐 정의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현실과 다르게 조작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저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피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또 면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 또 당하고 있다고 해도 빠져나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자신의 그 힘의 우월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힘의 우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해자가 내놓는 의견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알아? 너가 주장하는 거나 너의 생각은 옳지 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들이야. 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기억이나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또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반복적으로 어떤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에게 갖고 있는 믿음을 점차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의 판단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면 가해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피해자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거나 피해자가 힘들어하거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그노어 하는 거죠. 아니다. 이것은 너가 그냥 꾀병을 부리는 거나 또 그 크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결코 이것은 너가 힘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마. 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발생한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른 척하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가스라이팅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가. 저희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얘기를 하면
주로 직장에서나 또 연인 사이에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좀 많이 갖게 됐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 또 소아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혹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저에게 조금 떠올랐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의사를 건강하게 전달해서 누구로부터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항상 양육 과정에서 아이보다, 특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까지는 훨씬 부모님이 더 좋은 판단력과 또 더 높은 지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도와주시다 보니까 의식하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이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이에게 성숙을 가리킨다든지 절제를 가리킨다든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판단들을 고쳐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아이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의 판단도 충분히 귀 기울여서 듣고 아이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의견이 조금 덧붙여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다 별 볼 일 없는 의견이야.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야, 그거 그거 좋지 않아. 그거 뭐 물건 색깔도 이상하고 비싸기만 하고 그거 사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골라주는 거 사. 자, 여러분, 심지어는 저희는 뭐 모든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지만 뭐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를 때에도 정말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교육적인 게 없나, 좀 더 좋은 선물이 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것이 다 나쁜 측면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강해진다면 아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고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또 들으면서도 그것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가스라이팅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판단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인과의 가스라이팅은 대부분이 또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던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 당시에 내가 정말 그것을 기꺼이 따라 했는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는지조차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항상 지나친 잔소리, 지나친 개입, 엄청나게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가 때로는 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언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든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고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면은 우리는 모든 순간에 아침에 아이가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관여해야 되거나 챙기시거나 말씀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게 세세한 가르침이, 개입이나 지시가 때로는 아이로 하여금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내 판단이나 내 행동을 엄마가 중재해서 바라보신다면 또 다른 문제로 바라보시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확신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소시오패스 같이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시오패스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지나친 승부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뺏어버리고도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고 공감 능력은 없고 사람을 계산적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를 찢어놓거나 갈라놓는 그런 이간질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족을 벗어난 아이가, 우리 아침에 현관문을 나선 아이가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 상처 입을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다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기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치도 않는데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춘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요구하니까 따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료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의 희생자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그 상처가 꽤 많은 치료와 시간이 요구될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심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그런 잠재적인 가스라이팅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존재로 키우시기를 또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스라이팅과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고 피해갈 수 있는 부모님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사이킥의 희망 가득 정신과 김두영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